책 속에 담긴 지식을 저자에게 직접 들어보는 시간이죠. 과학 책을 만나다의 엄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눈부신 과학의 발전 덕분에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 기술도 놀랍게 발전했습니다. 질병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요, 사실상 따져보면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만성적인 질병이 만연했던 시대도 없었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비만, 당뇨병, 고혈압, 암, 알레르기 등 현재 대두되고 있는 이 많은 질병들이 과연 만 년 전에도 존재했을까요? 이런 질병들이 어떻게, 왜 생기게 됐는지를 안다면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책인데요. 질병의 탄생입니다. 비만,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우울증, 암에 이르기까지 현대사회는 만성질환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는 문명 이전의 수렵 채집인들은 과연 이러한 질병을 알았을까요? 사실 우리의 먼 조상은 말할 것도 없고 비교적 가까운 조상이 살았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이와 같은 질병을 앓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의 조상들에게는 없었던 각종 만성 질병들이 왜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대두되게 된 것일까요? 수렵채집 사회에서 농경사회로의 전환, 즉 문명이 시작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10,000년 전이고 또 인류의 이동과 교류가 활발하게 된 시기는 몇백 년 전에 불과하며 오늘날과 같은 생활 환경이 만들어진 시기는 몇십 년 전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인간의 유전자는 그렇게 빨리 변화될 수 없다. 오랜 세월 지속된 환경에 맞춰 적응해온 유전자는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 결국 새로운 환경과 그 환경에 우리의 유전자가 적응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유전자가 미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농업혁명에서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급격한 생활 환경의 변화와 그러한 변화에 유전자가 적응하지 못해서 질병이 생겼다는 겁니다. 질병의 원인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병을 일으킨다기보다는 인간의 유전자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부적응 상태가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다. 오늘날 환경에 대한 이런 부적응은 고혈압, 당뇨병, 알레르기 질환, 암과 같은 질병의 유행으로 나타나고 각 개인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저자는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질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만성질환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질병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비만. 저자는 비만의 원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만은 식량 부족에 시달려야 했던 과거에 인류가 생존을 위해 습득한 효율적인 에너지 저장 능력 때문에 발생한다. 현대인들에게도 과거 인류의 조상처럼 소비되는 칼로리보다 훨씬 많은 영양이 공급될 때 이를 지방 조직에 저장해 미래의 에너지 수요에 대비하려는 생물학적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다. 즉 에너지를 아껴서 미래 수요에 대비하는 프로그램은 인류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영양 섭취와 칼로리 소비의 불균형을 줄이는 생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비만을 줄이는 길이다. 만성질환 중 하나인 당뇨병. 당뇨병은 유전병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현재까지 유전자 전체를 탐색해서 확인된 대림 유전자가 당뇨병을 일으키는 데 기여하는 정도는 모두 합쳐야 5에서 1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당뇨병 발생에 유전자 변이가 미치는 영향은 10%도 안 되는 것이다. 저자는 당뇨병 유병률의 변화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수십 년간의 당뇨병 유병률 변화는 흥미롭게도 같은 기간 화학물질의 생산량과 거의 일치한다. 환경오염물질이 왜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당뇨병을 초래하는지는 잘 밝혀져 있지 않지만 이들 화학물질의 공통적인 특성은 문명 이전은 말할 것도 없고 산업혁명 이전에도 인류에게 거의 노출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오늘날 사망을 가장 많이 초래하는 질병 중 하나로 여겨지는 암. 저자는 암은 문명화의 산물로 인간이 만들어낸 병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암 발생 요인으로는 흡연, 음주, 비만, 운동 부족, 가면성 질환, 방사선, 햇빛, 직업적인 노출, 환경 호르몬 등이 있으며 이와 함께 야채와 과일, 섬유질 등의 섭취 부족, 그리고 과다한 붉은색 살코기와 염분 섭취 등의 식습관을 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 습관과 환경적 요인들은 대부분 문명 이전의 수렵 채집 시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요인이거나 경험했다 하더라도 오늘날 현대인의 경험 수준과는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오늘날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암은 문명 이후, 특히 산업혁명 이후 현대인에게 나타나는 질환이며 따라서 암은 대부분 이러한 생활 습관과 환경적인 요인들을 변화시키거나 제거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 질병의 탄생의 저자 홍윤철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질병의 탄생이라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까 궁금해하면서 네. 책 첫 장을 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눈에 띄었던 첫 부분이요. 현대사회에 유행하고 있는 이 많은 질환들, 네. 암이나 뭐 당뇨병, 고혈압 같은 질환들이 예전에는 선행 인류한테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정말 없었나요? 이게 전부 다 지금 생긴 건가요? 네, 이제 선행 인류라 하면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몇백만 년 전까지 이제 포함하는 건데요. 사실은 그렇게 아주 멀지 않은 조상들도 우리가 비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뚱뚱한 사람이 과연 이조시대 때 얼마나 있었을까? 또는 당뇨병이 얼마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죠. 과거에는 사실 이러한 만성질환은 없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인류가 문명을 발전해 나가면서 생긴 질환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문명 이후, 소위 그 농업혁명 이후에 이런 질환들이 이제 발생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농업혁명이요? 안 그래도 저 책에서도 놀랐습니다. 농업혁명, 질병의 서막을 열다 뭐 이런 소제목이 있더라고요. 아니, 농업혁명이 질병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 이상했거든요. 어떤 점인가요? 네, 그 농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문명의 시작을 알리는 어떤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전에는 수렵채집이라 그래서 우리가 들판에서 또는 나무에서 어떤 열매나 야채를 먹고 또 동물 잡아서 먹고 다양한 식생활을 하다가 이제 농업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그 문명을 이제 발전시키면서 우리가 작물로 본다면은 몇 개의 작물,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쌀 먹었죠. 또는 또 밀을 주로 먹는 사람들이 있고 몇 개의 작물에 국한해서 먹었기 때문에 영양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제한된 그런 섭취를 했다는 거죠. 그것이 질병의 하나의 이제 기본적인 그 서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집도 짓고 했지만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조상들도 먼저 아프리카에서 사실은 많은 그 시간과 그 지역을 거쳐오면서 현재까지 와 있는데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만나게 돼, 새로운 균도 만나게 되고 또 동물로부터 균을 또 전파받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질병 또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런 질환이 없다가 이런 이제 그 영양소 또는 병원균의 문제 또는 영양의 문제들이 이제 새롭게 대두된 것입니다. 농업혁명 다음으로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혁명이 또 산업혁명이잖아요. 이 산업혁명도 질병의 발생에 뭐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라고 적어두셨더라고요. 네. 산업혁명은 또 어떻게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 산업혁명은 사실은 농업혁명보다도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질환과 더 밀접하게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산업혁명은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이제 산업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새로운 물질, 특히 이제 석유, 석탄 계열로부터 만들어진 많은 화학 물질들이 우리 생활에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영양소 문제에 있어서 획기적인 그 발전을 이뤘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기 시작했다는 거. 근데 그 충분하다는 것이 사실은 좋은 거지만 지나칠 때는 많은 병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비만이나 당뇨병 같은 건 많이 먹어서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계기가 산업혁명이었다는 겁니다. 질병의 요인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환경에 따른 것이다. 질병이 환경의 변화 때문에 탄생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네. 사실 유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일반적으로는요. 네, 네. 질병과 유전은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결국은 유전자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전혀 별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유전자의 소위 그 변이 또는 유전자 중에서 질환을 특정하게 일으키는 어떤 유전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유전자가 질병을 일으키는 데는 크게 기여를 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상 중에 비만했던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유전자가 정말 원인이었으면 계속 비만했던 사람이 계속 있었어야지 네.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없었는데 요즘에 비만하게 된 거는 유전자로 탓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영양 섭취, 일리가 있고요. 이해가 딱 됩니다. 또 술, 담배, 화석연료는 다 이해가 되는데요. 네. 햇빛이 뭐 질병에 유행에 영향을 미쳤다, 안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놀라웠어요. 햇빛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햇빛에 의해서 우리가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비타민 D는 스스로 만들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햇빛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그 비타민 D는 우리 만성 질환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심지어는 암까지 다 관련이 돼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이런 질환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햇빛은 햇빛을 적절하게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최근에 그 실내 생활 많이 하게 되고요. 또 햇빛을 자꾸 이제 노출을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피부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게 좀 도움이 되는 점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성 질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햇빛을 적절하게 받는 것, 물론 과도하게 받아도 안 되지만 적절하게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내에서만 생활하는 이 인류의 삶의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햇빛을 받지 못해서 이뤄지는 질병들, 만성 질환들도 결국 사람 때문에 생기는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질환을요.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신경 쓰이는 질환 중에 하나가 만성 질환, 그야말로 만성 질환이 고혈압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식습관이 좀 짜게 먹다 보니까 피해갈 수가 없더라고요. 또 운동이나 또 스트레스, 이런 운동 부족, 또 스트레스 이런 문제들도 고혈압과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질병의 탄생에서도 그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고혈압. 왜 생기는 거고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이 만성 질환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염분 섭취가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짜게 먹는 이것이 이제 사실은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근데 이 염분 섭취의 문제는 우리 인류 조상이 아프리카에서 살았을 때 그때 염분의 역할이 우리 혈류량, 피의 양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에 있어서 짜게 염분을 섭취하는 거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그 더운 아프리카에 살지 않고 이제 그 우리나라에 살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기후랑 다른 사실은 염분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데 그 욕구는 아직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염분을
먹게 되면 우리는 자꾸 거기에 길들여지게 돼 있는 겁니다. 책에서 보니까 이 부분이 와닿더라고요. 인류가 이 질병과의 전쟁에서 거의 다 승리하는 듯 했는데 암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아니, 암이 그러면 예전에는 없던 병인데 갑자기 생긴 이 병, 정말 고칠 수 없는 걸까요? 왜 생긴 겁니까, 이 암이요? 소위 발암 물질이라고 하는 거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담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이런 발암 물질들의 대부분은 아주 최근에 생긴 것들이라는 거죠. 담배만 하더라도 그게 한 500년, 600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3, 400년 정도 그 담배 노출된 지가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근에 생긴 요인들이 그 암을 일으키는 물질들인 거니까 우리가 이런 물질들을 잘 관리하면 사실 암에서도 우리가 관리할 방안 또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그런 길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좀 개선시키면은 이 질병에서 좀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돼요.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요. 결국 사람이 환경을 변화시켰고 변화된 환경이 다시 사람에게 해악이 돼서 돌아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해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질병을 대처하는 전략 또는 질병에 승리하는 전략이 우리가 질병이 생긴 다음에 치료를 잘하고 수술 잘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환자를 치료하고 살리는 문제 또 이 기술은 점차 발전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근데 그 전략만 가지고는 큰 흐름 안에서 이 질병에 대한 승리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질환에 대한 예방 전략, 말하자면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그 요인들을 우리가 다루고 해결하는 그런 이제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만성질환들이 없었던 시기에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서 좀 우리가 질병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그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요. 우리는 질병을 정복하고 있다. 이 과학의 발전, 문명의 발전이 질병을 극복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우리 몸에 더 해로운 일들을 많이 만들었고요. 질병을 만들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시청자분들은 이 질병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좀 바꾸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교수님 말씀 듣고 나서요. 네, 오늘 질병의 탄생의 저자 홍윤철 교수님 모시고요. 질병에 관한 좋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뇌와 손이요,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 뇌와 손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려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률에 속아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짚어주는 책까지 화제의 신간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손과 뇌. 뇌와 손이 관련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손을 움직이는 것은 뇌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나 손의 활동을 통해 뇌는 바깥의 변화를 받아들여 전두엽을 자극받게 됩니다. 전두엽은 그 자극을 해석하고 동시에 창조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손을 묶어놓은 채 단어 맞추기 퀴즈를 했더니 손을 묶지 않은 경우보다 정답을 덜 맞추거나 시간이 더 걸리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구부리기, 펴기, 모으기, 벌리기, 맞서기. 이 5가지 동작으로 수많은 활동을 하는 손이 뇌를 자극하는 최고의 창조적 매개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철학, 과학기술에 말을 걸다. 동물의 몸을 사람의 몸에 이식하는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유전공학 기술의 발달로 다른 종 간의 이식이 가능한 요즘,
동물의 장기를 활용해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용도로 이식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다른 종 간의 이식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망가뜨리고 서로를 적이라고 인식해서 세포를 파괴해 오히려 이식한 사람의 생명을 잃을 수 있기도 합니다. 이 책은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며 기술의 활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경각심을 갖게끔 해주는 책입니다. 숫자에 속아 위험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 우리는 확률이라고 하는 말에 속아 많은 실수를 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인죄로 기소돼 법정에 출두하게 된 한 남자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한 전문가가 이런 증언을 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당신의 DNA와 희생자에게서 나온 DNA가 일치할 확률은 10만 분의 1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는 그 남자가 범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잘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진술을 이렇게 바꿔보면 달라지게 된다는데요. 10만 명 중에 1명꼴로 DNA 일치가 관찰되는데 이 남자의 경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설명대로라면 한 남자가 범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책은 우리가 숫자를 잘못 해석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질병의 탄생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질병은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질병이면서 동시에 지구 환경의 위기를 표현하는 또 다른 하나의 지표라는 겁니다. 결국 사람의 건강이 곧 지구 환경의 건강이라는 건데요. 오늘부터라도 우리 지구 환경을 위하는 일을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바로 우리 건강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차고 흥미로운 책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